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일본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북한 미사일도 신경 써야 되고 대외적으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참 편하겠어요.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FOMC 하나만 딱 바라보면 되는데 그쵸, 이 헛웃음이 저도 나오긴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모든 시장이 지금 관심을 그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볼 게 적으니까 다행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이야 좀 복잡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우리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마찬가지 동감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오늘 밤에 시작이 되고 관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도 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어젯밤 기준으로 78%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 금리 쪽을 좀 보면서 힌트를 얻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물 국채 역시 크게 일주일 동안 2% 초반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25bp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시장 컨센하고 부합하는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서 안 하거나 50bp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7월 회의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 경제 동향하고 정책 전망 이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9월 이하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는지 그거 역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코멘트 나올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별, 그러니까 제가 이쪽 금리 관련해서 변화되는 그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제 7월이 마무리되는 그런 대목에서는 이 표가 가장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7월 회의 이후에 내년 4월까지의 금리 인하 확률, 금리 목표 금리 확률을 나타낸 그 표를 오늘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7월 오늘 회의가 25bp 인하가 78.1% 푸른색 선으로 푸른색 칼럼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아래로 보면은 10월까지는 50bp가 하락해 가장 높은 확률. 그다음에 12월부터는 75bp가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9월 회의 같은 경우 보면은 25bp나 확률, 그러니까 오늘 25bp하고 추가적으로 25bp 인하를 하면은 저 파란 56.3%에 해당되는 그 칼럼으로 오르막 갈 텐데요. 이게 25bp로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은 지금 저 78.2% 저게 사라지고 9월 회의에서도 30.3% 노란색으로 된 게 사라지면은 결국 50bp 인하 확률이 80%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9월이나 10월에 추가적으로 25bp 인하를 하고 12월에서 다음 분기, 다음 내년 1분기까지 그 사이 기간에서 25bp 인하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예측을 가능하게끔 FOMC 회의에서 결론이 나면은 시장은 그다지 큰 조정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회의 이전에 이렇게 계속 한 일주일 내내 약간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을 저도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되게 손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올 확률은 별로 크지 않지 않을까.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그런 오늘 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망 매물은 좀 확률이 적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 밤에는 25bp 정도 향후에 25bp 추가 인하에 그래서 50bp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은 미국 쪽의 호재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로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부분이잖아요. 미국 혼자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워낙에 지금 여기저기서 악재를 맞이하다 보니까 참 기대도 되면서도 또 실망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시장 분위기상으로 미국 시장이 선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인데 실적 시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죠. 우리 같은 경우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우리는 이어지겠지만 뭐 굵직한 기업들 다 끝나고 이제는 중소형주 정도 코스닥 시장 뭐 이런 정도 남은 것이고 미국 시장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전반부 쪽에 좋은 시세들 좋은 실적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좀 선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쉬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큰 폭 조정보다는 한 차례 정도 쉬어가는 흐름 뭐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차별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그 와중에서 이 펀더멘탈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스컴 쪽에서도 뭐 PBR이 낮다 이 얘기 오전부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PBR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실적 시즌의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겠죠. PBR 개념은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하방 경직성을 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절대 지표로 이용되기 힘든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요인 쪽이나 뭐 시장의 흐름이나 이것이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좀 찾아볼 수 있게끔 논한다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코스피 PER 추이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RX에서 뽑아온 그 표를 한번 다시 이렇게 PER 추이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치죠. 이걸 뽑아봤는데 표에서 보는 그 노란색 선이 코스피 종합이고요. 아래 녹색 선이 코스피 200 종목의 PER입니다. 한번 녹색 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다. 이 정도는 쉽게 지금 캐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실질 수치 지금 좀 휙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휙 올라왔다라는 점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그 이후로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자별로 놓고 본 PER을 놓고 봤을 때는 저 지금 꼭대기보다는 올라온 꼭대기보다는 약간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 그림은 월별로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것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별로 뽑아보면은 조금 내려왔지만 아직도 11.79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업 실적이 보통 한 40% 정도 기업 이익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연간 단위 PER로 계산했을 때는 한 분기이기 때문에 40%가 감소했어도 저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 정도가 미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11.79배지만 그거보다 10% 업해서 PER이 지금 12.97배다. 거의 13배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바닥을 논한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3분기도 별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저 PER이 또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올라도요. 그래서 올해 그게 한 10월 정도가 되겠죠. 그 시기에는 실적을 감안해서 PER을 14배까지로 놓아야 할 테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서 빠르게 경기 반전하고 기업 실적 반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상승의 강한 저항대가 점점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업 실적이 거의 확정적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PER이 코스피 200보다 더 높다는 점이 뜻하는 것은 중소형주의 PER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때는 뭐 다 같이 반등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가 차별화에서는 중소형주가 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시장에서 계속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했었던 PBR 얘기요. 이 경우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그 해당되는 자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산 가치가 높게 쳐주죠. 근데 그렇다면 수익성의 기여도를 자산이 수익성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면 그렇다면 자기자본이익률 ROE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인정받으려면 그 역시 기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있어야지만 그 PBR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PBR 지표 때문에 시장이 저평가다. 이렇게 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저 PBR 주들 찾으면 대표님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0.4배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부동산 자산이나 생각을 할 수 없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 PBR주 공략하는 건 지금은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닥은 이게 바닥이 어디냐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무자비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금일 저점이 오전에 기록했었던 게 610.7포인트, 지금은 플러스 반전을 했네요. 근데 이제 그 저점까지 놓고 봤을 때는 7월 한 달 동안 11%나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지수가 11% 내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도 한번 PER 한번 구해보니까 50배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기반으로 펀더멘탈 모멘텀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약세장이 나타날 때는 코스닥이 더 많이, 더 깊이 빠진다. 이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서 강세장으로 돌아서면은 성장성도 의미를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이 코스닥의 PER 높은 것이 오히려 시장이 고멀티플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성장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상승 탄력이 붙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한 것을 노리면서 지금 최근에 대차 잔고 많이 늘어난다라는 얘기 말씀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난해 10월 수준까지 증가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코스닥 대차 잔고 추이 표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7월 29일, 그러니까 그저께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12억 7,500만 주고 7월 한 달 동안에만 7,048만 주나 증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표를 구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7월 달에 갑자기 쫙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과거 대차장고 최대치를 기록할 때 그때가 주가 바닥권을 형성할 때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털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차를 갚으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키우고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저렇게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저런 모습이 공포를 느낄 그럴 대상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얻어맞았다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틀 전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부터는 저게 어디서 고점을 형성할 것인지 그것을 타이밍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차 거래하는 사람들을 뭐 청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공매도 하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들 나오고 연기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청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에서 실제로 그거 안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7월에 대차 거래 차익 비중을 누가 했는지 살펴보면은 뭐 연기금이 해준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한 것도 아니라 외국인은 34%밖에 안 되고요.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가 61.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관된 상품과 차익 거래가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라는 점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쌓아놓은 갚아야 될 물량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강한 반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언제 좀 털어야 될까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보유자분들은 강한 반등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주식 거래를 하면서 뭐 지금 투신사들이나 외국인들이 빌려가지고 환매를 해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꽉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환매가 시작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주가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해보면서 시점마다 손실을 줄이는 방향들도 괜찮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이잖아요. 실적 시즌인데 외국인들은 뭐 결국엔 IT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적을 보고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보면서 외국인까지 따라가면 IT로 귀결이 되는데 이 부분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안 좋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IT 업종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7월에 순매수를 외국인이 보였는데 그게 2조 800억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요. 그중에서 IT가 2조 3,567억을 샀고 운수장비 3,000억, 증권 1,000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선주 포함해서 1조 5천억 사고 SK하이닉스가 6천억 사서 2조 1,100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바닥을 형성했었던 작년 12월 24일부터 매수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따져봐도 코스피 순매수가 7조 7,500억인데 IT가 7조 9,800억이고 증권이 7,700억, 그다음에 운수장비가 1,000억이어서 중기로 보나 7월 단기로 보나 외국인 쪽에서는 IT와 증권, 운수장비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IR 했죠. 공급 조절 코멘트 우리 모두 다 기다렸는데 수요 회복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급 조절 안 했죠. 그리고 이런 전망을 놓고 본다면 3분기 업황 바닥 이쪽에 대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공급 조절 코멘트는 없었지만 만약에 4분기에 실제 수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지났을 그럴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가 반등 차원이 아니라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쪽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이쪽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강세가 반도체주, IT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확률이 앞으로도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조정을 보이고 오늘 실망한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이때 조정 이후에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은 좀 편입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단이 막혀있는 그런 현실도 있고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도 조만간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구축 전에는 IT 업종을 좀 사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